문제 1. 선박에서 VHF DSC를 사용하여 조난 경보를 발신할 경우 다음 문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송신되는 VHF 채널 및 조난 주파수. VHF DSC 조난 경보는 VHF 채널 70 즉 156.525MHz에서 송신됩니다. 송신되는 내용. 조난 경보에는 조난 선박의 해상 이동 업무 식별 부호인 MMSI가 포함됩니다. 또한 경도와 위도로 표시되는 위치 정보와 위치 정보의 유효 시각이 UTC 기준으로 함께 송신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선택하여 입력한 조난의 종류가 함께 송신되며 별도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undesignated, 즉 미지정 조난으로 자동 송신됩니다. 문제 2. 선박이 항해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화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선 방법 및 조치 사항을 설명하시오. 먼저 상대 풍속이 최소가 되도록 조선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선과 소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기관을 정지하고 소화 작업에 집중. 바람이 강한 경우에는 화재가 확산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선하여야 합니다. 선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풍상 측으로 감속 조선하고 선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풍하 측으로 감속 조선합니다. 화재가 자체적으로 진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산되면 주변 선박이나 육상 구조기관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대항에서는 퇴선하고 연안에서는 비칭을 실시합니다. 문제 3. 전진투묘법과 비교하여 후진투묘법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시오. 후진투묘법의 장점. 후진투묘법은 투묘 직후 앵커가 해저에 잘 박힙니다. 또한 브링업 될 때까지 앵커의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그리고 후진 타력은 전진 기관으로 제어하기 쉽기 때문에 선체와 앵커 체인에 무리가 적습니다. 후진 투묘법의 단점. 보침과 조선이 어렵고 특히 풍조류의 영향이 큰 경우 더욱 어렵습니다. 또한 정확한 위치에 투묘하기 어렵고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문제 4. 선원 대피처 시타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선원 대피처의 의미. 선원 대피처는 국제 항해 선박이나 해상 구조물에 있는 선원과 승선자를 해적 행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또한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입니다. 선박 설비 기준상 기본 설비 및 비품, 양방향 초단 파대 무선 전화 장치 일대가 필요합니다. 휴대용 비상전등은 정원 1인당 1개씩 비치합니다. 휴대용 소화기 일대를 비치합니다. 군안식량은 정원 1인당 1만 킬로줄, 음료수는 정원 1인당 3리터를 비치합니다. 응급의료구 일식과 간이 화장실 일식을 비치합니다. 또한 공기공급장치 일식을 갖추어야 하며 외부 공기 유입이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문제 5. 전파법에 따른 조난통신과 긴급통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조난통신의 정의. 조난통신은 선박이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 실시하는 통신입니다. 긴급통신의 정의. 긴급통신은 선박이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통신입니다. 조난통신 또는 긴급통신 여부는 선박의 책임자가 판단하며 선박 책임자의 명령에 따라 발신합니다. 전송 대상의 차이. 조난통신은 특정 무선국만을 대상으로 송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 긴급통신은 모든 무선국 또는 특정 무선국을 대상으로 송신할 수 있습니다. 문제 6. 선박 조선 시 바람에 의한 회두작용에 관하여 향풍성과 이풍성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향풍성이 생기는 이유? 선속이 클 때에는 수저항의 작용점이 풍압 중심보다 선수 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정행 전방으로부터 바람이 불면 선체 중심 주위에 모멘트가 발생하여 선수가 풍상 측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를 향풍성이라고 합니다. 이풍성이 생기는 이유? 선속이 풍속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때에는 수저항의 작용점이 뒤쪽으로 이동하여 선체 중심에 가까워집니다. 이로 인해 선수를 풍하 측으로 향하게 하는 모멘트가 발생하며 이를 이풍성이라고 합니다. 문제 7. 선수요 야윙에 대하여 발생 원인과 경감 방법을 설명하시오. 야윙 발생 원인. 보침 성능이 좋지 않은 선박은 계속 타각을 사용하여 침로를 유지해야 하므로 야윙이 발생합니다. 또한 파랑 중 선박의 동요에 의해 선체 주위에 형성되는 정수압의 차이로도 발생합니다. 파랑 수립자의 궤도 운동으로 인해 선체가 파도 위를 사행할 때에도 파의 상대 주기와 같은 주기로 야윙이 발생합니다. 횡동료와 종동료가 동시에 발생하면 세차 운동에 의해 야윙이 발생합니다.
또한 항주 중롤링으로 인해 선체의 양력과 불안정 모멘트가 발생하면서 야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윈 경감 방법, 선미 트림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합니다. 조타 횟수를 증가시킵니다. CG를 설치합니다. 타의 면적을 증가시킵니다. 선속을 증가시킵니다. 문제 8. 선박의 부면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부면심의 정의. 부면심은 선박이 등을수 상태에서 외력에 의해 배수량의 변화 없이 트림이 발생할 때 경사전 수선면과 경사 후 수선면이 서로 교차하는 점입니다. 보통 선형에서 부면심의 위치. 보통 선형에서는 선체 중앙을 기준으로 선박 길이의 약 130에서 160 정도 전후방에 위치합니다. 부면심의 수직선상에 소량의 화물을 적 양화하는 경우에 트림 변화. 부면심은 경사의 중심이므로 부면심의 수직선상에서 적은 양의 화물을 적재하거나 양화하더라도 트림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 9. 탱크 내 유동수의 영향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유동수의 영향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유동수가 탱크 안에 가득 차 있거나 완전히 비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크게 발생합니다. 유동수가 복원성에 미치는 영향. 유동수는 선박 전체의 무게중심이 상승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복원성이 감소합니다. 유동수의 영향을 줄이는 방법. 탱크를 가득 채우거나 완전히 비워 자유수면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탱크 내부를 구획으로 나누어 자유수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 10. 우선회 고정 피치 단추진기를 설치한 선박이 전진 중 우현타를 사용할 때 설명하시오. 현수가 우회도하는 이유. 우현타를 사용하면 타의 우측면은 배출류를 받아 고압부가 형성되고 반대면은 저압부가 형성됩니다. 이로 인해 선체의 선미를 좌현에서 우현으로 미는 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력의 작용으로 선미는 좌회도하고 결과적으로 선수는 우회도하게 됩니다. 선속이 감소하는 이유. 타에 작용하는 힘 가운데 종방향 성분인 항력이 선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선속이 감소합니다. 또한 선체가 회도하면서 선체 측면이 물의 저항을 더 많이 받게 되므로 선속이 더욱 감소하게 됩니다. 문제 11. 우선회 가변 피치 단추진기를 설치한 선박의 선체 회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단, 외력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정지 상태에서 후진할 때 선체 회도 방향. 정지 상태에서 후진하면 선수는 좌회도하게 됩니다. 그 이유? 후진 시 프로펠러는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프로펠러를 통과한 배출류 중 좌연으로 흐르는 배출류는 좌연 선미에 부딪혀 선미를 우현으로 미는 치갑을 발생시키며 이로 인해 선수는 좌회도하게 됩니다. 또한 추진기 날개의 상부와 하부에는 수압 차이가 발생합니다. 수면 아래쪽 날개에 더 큰 수압이 작용하여 횡압력이 발생하고 이 횡압력이 선미를 좌현에서 우현으로 밀게 됩니다. 즉, 치갑과 횡압력이 모두 선미를 우현으로 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수는 좌회도하게 됩니다. 문제 12. 선회권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트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단, 트림과 관계없이 프로펠러 이멀전은 충분하다고 가정한다. 선수 트림과 선미 트림 중 선회권이 더 작아지는 경우 선수 트림일 때 선회권이 더 작아집니다. 그 이유, 선회권은 물의 저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선회 중 선체에 작용하는 물의 저항점은 선수부 수면화 흘수의 중간 부근에 위치합니다. 선수 트림인 경우에는 이 저항이 더 크게 작용하며 물의 저항은 선회를 돕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선회 반경이 더 작아집니다. 문제 13. 일반적인 대형 화물선이 선회할 때 발생하는 선체 횡경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횡경사에 영향을 주는 모멘트의 종류. 횡경사에는 타압의 횡방향 불력, 즉 양력에 의한 모멘트가 작용합니다. 또한 물의 저항인 수저항에 의한 모멘트와 원심력에 의한 모멘트가 함께 작용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횡경사의 방향과 작용하는 모멘트. 선회를 시작하는 초기에는 타압의 횡방향 불력인 양력에 의해 내방경사가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물의 저항과 원심력에 의한 모멘트가 커져 최대 외방경사가 발생합니다. 이후 시간이 더 경과하면 경사의 중심점과 물의 저항점이 일치하게 되어 물의 저항에 의한 모멘트의 영향은 감소하고 다소 완만한 외방경사 상태로 계속 선회하게 됩니다. 문제 14. 안개의 분류 중 냉각무 쿨링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냉각무의 개념. 냉각무는 지표면과 접해 있는 대기층의 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면서 발생하는 안개입니다. 냉각무의 종류와 설명.
복사무는 대부분의 육상한계에 해당하며 지표면의 강한 복사 냉각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류무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가운 표면 위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안개입니다. 역전무는 겨울철 열대지방을 제외한 대륙 내부에서 복사 냉각에 의해 형성되는 안개입니다. 활승무는 습윤한 공기가 완만한 산의 경사면을 따라 강제로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을 일으켜 형성되는 안개입니다. 문제 15. 위험성 평가,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위험성 평가의 정의. 위험성 평가는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절차. 먼저 위험과 위험 요인을 파악합니다. 다음으로 위험 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그 결과의 심각성을 예측합니다. 그 후 위험성을 추정합니다. 이어서 위험성 경감 조치를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평가를 완료합니다.